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반등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든 어쨌든 뭐 기분은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가 일단 좀 동반 반등하는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올랐고요. S&P 500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 반등폭이 좀 커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나스닥은 1.5%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해서 S&P 500이 7주 연속, 다우 지수는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8주 연속을 하락했는데요. 물론 이틀 남긴 남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일단은 출발한 상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이미 소비재라든가 기술주, 에너지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정도만 떨어졌다기보다는 약보합 정도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좀 많이 내렸던 유통업체들이 오늘 좀 나름 또 반등에 성공한 것이 오늘 나름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물론 이제 연준 의사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좀 더 뭔가 좀 탄력적인 통화 정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일부 해석에 따르면 좀 더 빨리 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곧대로 이제 모든 그런 발표문 자체를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좀 저 데이터에 어떤 의존한 어떤 정책 결정 이런 네네.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는 모습 보이면 혹시라도 금리의 인상을 적극적인 것도 조금 늦출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네.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싶은 사람이 해석할 뿐이지만 여하튼 데이터에 어떤 뭔가 좀 의존하는 그런 것으로 정책 결정해야겠다는 것 자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뭔가 좀 탄력적인 어떤 금리 인상 많이 올라가건 적게 가건 여태까지는 뭔가 많은 사람들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75bp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5bp, 50bp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체를 굳이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평가도 이런 겁니다. 연준 의사록 자체는 큰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전 별로 없었다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지만 이분도 약간 그런 큰 의미가 있었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주식이 또 많이 충분히 내렸던 거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이번 주에 좀 시도하고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7주 연속, 8주 연속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 미국 네네. 시장. 미국 시장은 평균적으로 90년의 역사를 보면 S&P 500 평균 오늘 사갖고 내일 오를 확률이 한 53에서 54%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올 한 해는 지금까지 최근 100일만 보면 43%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했다는 정도로 오늘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분의 의견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 주가가 높았을 때의 이 사실과 그리고 주가 낮았을 때의 사실은 이게 하락으로 반응하느냐 상승으로 그렇죠. 반응하느냐의 차이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다. 맞습니다. 저는 네. 연준 의사록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을 가져가는 네네.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하튼 금리는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하향 안정되면서 오늘 2.74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110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오늘 약간 강보이었지만 추세적으로 조금씩 하향 안정되는 것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백화점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그 노드스트롬이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상향시켰습니다. 원리가 기대보다 좀 좋게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노드스트롬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그나마 백화점 라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엄청 좋다라기보다는 나름 브랜드들이 다 있는 몇 개 안 남은 백화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온라인 하던 사람이 오프라인 가려고 그러면 어디 가겠냐면 흔히 노드스트롬 간다라는 거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제시펜 이런 느낌은 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터 이런 거랑은 개념은 약간 좀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정도로 좀 편히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류 매장인데요. 익스프레스도 오늘 6.7%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인투이티라는 회사입니다. 인투이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기업체나 이렇게 쓰고 해외에서도 활동하지만 보통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시청자분들 한국에 계시면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를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이 5월까지 내고 네네. 양도소득세 금융종합세 내지만 대부분이 직접 하기보다는 맡겨서 하거나 홈택스에서 그냥 쓰러 맞아요. 하거든요. 직장 다니는 분들 회사에서 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개인이 다 합니다. 물론 개인이 다 이제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세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터보텍스입니다. 그리고 H&R 블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하튼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터보텍스라는 브랜드고요. 그것이 이제 인투이트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이제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상향 발표하면서 오늘 좀 나름 8% 상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이없이 많이 떨어진 거 주식 전 하나를 보고 있는데 여하튼 주가는 오늘 좀 회복했고요. 준비디어는 이제 실적 발표한 거가 이제 나름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8% 반등했고요. 톨브라더스는 대표적인 이제 주택 건설 업체인데 최근에 보면 신규 주택 판매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안 좋게 떨어졌는데 의외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하면서 8% 반등했고요. 이미 거의 사상 최고가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를 바클레지에서 중립에서 또 매수를 올리면서 오늘 주가가 4% 이상 올라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장에서는 이랬고요. 이제 장 마감된 직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발표 직후에 시간의 거래소 주가는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이익이 1.36달러였는데요. 전망 1.92달러, 19달러였고요. 매출도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웠죠. 85.4억 달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분기의 월가의 컨센서스인데 그게 좀 많이 못 미쳤습니다. 81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1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지에서 지금 계속 어닝콜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이제 시간에서 나온 소식 보면 트위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인수 소식 그리고 가짜 계정을 자사해야 된다면서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또 시간에서 발표된 거 뉴스에 보도된 것 따면 일론 머스크가요. 소위 그 트위터의 창업자이자 전 CEO인 잭 도시 등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파이낸스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나름 또 긍정적 메시지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오늘 또한 6, 7%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시간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보합 정도에 오늘 끝났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알파벳은 오늘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약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아마존도 뭐 이런 거 다 52주 최저가 가 있던 52주 최저가 가 있는 주식인데요. 아마존도 2.5% 반등했고요. 테슬라도 어제 이어서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4.8% 올라갔고요. 벅세스에는 약보합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비자 같은 건 좀 보합이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모두 강보합 끝났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고 내일은 이제 코스트코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오늘 코스트코는 강보합에 일단 마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계속 심한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월가에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월가의 시각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 CNBC 같은 데는 워낙 그 설문조사를 자주 하는데 로이터 통신이 흥미롭게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미국의 43명의 투자 전략가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4,000포인트 이하에 와 있는데요. 연말까지 보면 목표 주가가 평균 4,400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10%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만 따로 소개해드리면 웰스파고에서는 4,300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혼조세인 이유는, 즉 약한 이유는 리세션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화가 지금 당장 되는 거랑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은요, 이분의 시각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현재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망도 다시 불명확성에서 명확하게 바뀌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까지 지금 5%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괜찮다, 뭐 크게 우려할 거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분은 1월에서 4월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지만 지금의 하락은 이익 성장의 둔화 때문이죠. 실제로 이익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어닝 리비전이라고 그래갖고요. 이익 조정비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여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레미 시갈 교수는 작년 3월 정도에는요. 주식시장을 항상 이분이 야구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네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에요. 시장이 뭐 많이 올라서 떨어졌을 할 때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4이닝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인데 작년 9월에요. 작년 9월이면 미국 주식이 그냥 불같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8회다, 8회. 조정을 앞두고 8회에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때 이미 작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는 빨리 올라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던 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8회 얘기할 때 보면 귀에 안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무리 저는 공유해 드렸지만 저 자신도 설마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더 갔으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분은 5%밖에 내려갈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티란 얘기고 네네. 여전히 주식이 좋다는 얘기인데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밤 사이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